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23일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한때 4.59%를 돌파하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108을 넘어서면서 2년 만에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국산 반도체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하락폭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NFC 팹리스 기업 3A 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하단보다 낮은 11,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약 7.64% 오른 11,840원 선을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시장을 끌고 열심히 달려준 빅테크 덕분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돈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예상 밖의 약세를 보였던 이 소비 심리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잠시간은 흔들렸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악화됐던 경제 수치가 이 매파적 연준의 기조를 뒤바꿀 수 있다는 또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힘을 받아줬고요.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다우도 이 지난 10거래일간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이날도 엔비디아는 3%대 상승, 테슬라도 2%대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브로드컴과 TSMC는 무려 5%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애플은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해줬습니다. 또 이 미국의 국방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AI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죠. 이 팔란티어와 또 드론 제조업체인 안두를 여기에 스페이스X 또 오픈 AI 등이 손을 맞잡고 차세대 AI 방산 컨소시엄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지금 시각 우리 시장 방산주들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FDA가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도 승인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비만 치료제 섹터 강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시각 탄소 중립 테마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네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었죠. 여기에서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이 모멘텀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미국의 PC 가격지수 호조와 그리고 계속된 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1.5% 이상 강세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23% 파란불 현재 켜주고 있고요. 2,436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단 하루 만에 외인과 기관이 모두 현재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08% 아주 미미하게나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680선 향해서 바로 그 턱 밑까지 달려온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이 기관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600억 원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가는요, 1,451.5원에서 시작이 됐었던 원달러 환율, 장 초반 인제 1시간 지났는데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453원 선 막 돌파를 한 원달러 환율, 정말 멈출 기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양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상황까지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환율의 흐름을, 환율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산타 랠리가 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안아봤었는데 정말 이 환율이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 오늘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네요. 잠시 후에 저희 시장 과연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타개하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저희 의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AI가요, 뭐 방산이면 방산,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면 컴퓨팅, 이번에는 의료까지 문어발식으로 여러 곳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AI 요즘엔 정말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오늘의 차세대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오르는 듯 했는데 역시나 뭐 하루를 넘지를 않네요.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000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도 지금 현재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장에서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문가 생활을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연말 연초장에서는 흔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라갔던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산타랠리, 마리아 산타랠리지 제가 18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산타랠리 봤던 게 2번, 3번? 그럼 15번은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뭐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뭐 올라갔던 것도 다 따지게 되면 한 4, 5번 되겠죠. 근데 13번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0중 8구는, 10중 7구는 하락을 했었던 여태까지 연말 연초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강할 거면은 지금 벌써 폭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2600, 2700 단번에 넘어야 됩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3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코스피가 300포인트나 올라가느냐. 근데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거든요. 100포인트도 올라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300포인트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되게 지금 폭등하는 그거는 뭔가 많이 빠졌으니까 급등하는 거고 근데 100포인트 올라가고 그랬던 적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도 힘들 뿐더러 올라가질 않으니까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정도인데 자, 일단 시장 수급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팝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식을 살려고 아마 덤비거나 왜냐면 종목들이 어제 테마주들이 잘 갔거든요. 어제 양자 컴퓨터도 잘 갔지만 뭐 최근에 오늘은 드론 잘 가고 그다음에 탄소포츠도 잘 가고 그다음 오늘 화장품들도 움직이고 오늘 로봇주도 움직이네요. 로봇주도 움직이는데 최근에 양자 컴퓨터 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해가지고 막 올라갔었어요. 콘텐츠 관련 뭐 오징어 게임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뭐로 움직였는지 막 근데 오늘 콘텐츠 관련주가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제 전까지 한 이틀 동안 전력 설비 관련주들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그쪽이 또 많이 빠져요. 전력 설비 많이 빠지고 트럼프 관련주들도 막 올라가고 머스크 관련주 막 올라가는데 지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물려요. 근데 그걸 잘 가만 보면 저는 뭐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물리게 하려고 들었다가 패대기 치고 들었다가 패대기 치고 일부러 여러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냐?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곤두박질하고 있는지는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열심히 보시든지 보면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 아니면 삼성전자 CEO나 하이닉스 CEO나 기업들 CEO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취업 준비생한테 지금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뽑는지 안 뽑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취업 준비생이 있다면 물어보면 지금 다들 내보내서 지금 난리다. 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업 임원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뭐 아니면 뭐 인사 관리하는 쪽에 아마 그런 분들의 주변에 있으면 한번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주머니 다 잠갔습니다. 내년이 힘들 거라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지금 우려스럽긴 한데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죠. 저는 지금 그래서 어제 시장 올라갈 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왜냐면 외국인들이 어제 1,400억밖에 안 샀어요. 그 전전날은 8,000억 팔았습니다. 그 전날은 4,000억 팔았어요. 이번 달만요.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4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4조 5천억 팔았습니다. 지금 이번 달만. 야, 이번 달만 4조 5천억. 물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서 들어오고 연기금도 사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안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번 달만 1조 2천억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갔겠죠. 미국으로 갔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종목들이 막 급등하면서 어제 테마주들 어제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오늘 뉴로모픽도 오늘 아침에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어제 이거 인공지능 AI 반도체 움직이고 그다음에 양적 컴퓨터 움직이고 하여튼 뭐 테마주들 어제 거의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갔던 거 어제 1,200개인가 1,400개인가 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저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원래 그 시장을 앞을 뒤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오르면 자기가 물렸던 것도 어떻게 물타기에 의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100일 동안 빠져도 이틀 올리면 들어옵니다. 개인들은. 그리고 100일 동안 빠지면 손절도 못하고 물려있다. 또 이틀 올리면 또 물타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속임수에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수상하다. 오늘도 시장 수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지금 환율 차트 보면 이거는 지금 1,500원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1,400원대 계속 저런 식으로 지금 1,400 얼마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1,400원이죠. 여기서부터 1,400원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뭔가 크게 뭐 급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1,400원대 이렇게 오랜 시간 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 안 간던 적은 없어요. IMF 때도 1,800원 가고 뭐 2,000원대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는 잠깐 올라갔다가 뭐 그게 뭐 1년, 2년 뭐 고착화돼 갖고 뭐 10년 동안 뭐 2,000원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10%가 하락했답니다. 원화 가치가 10%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다 뜻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리고 원래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최근에 0.25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또 환율을 올라갈 게 아니고 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미국 돈은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돈은 지금 똑같이 가치가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저도 알지 못하는 뭔가 지금 수상합니다. 이거 수상하다는 게 뭔가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면은 1월 1일 이제 시작인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머릿속에다가 지금 무슨 얘기할 건지 다 적어놨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뉴스 봐도 뭐 트럼프가 뭐뭐뭐 한다라는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구하고 있다가 1월 달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두렵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미국께서 뭐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죠. 부국한 미국을 만들고 돈 많이 버는 미국을 만들어서 미국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같이 상생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충격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세력들도 아니면 혹은 뭐 외국인들도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뭐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한국과 같이 혈맹으로서 같이 가겠다. 관세 제로. 뭐 내지는 너네들은 보조금 한 1,000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 급등 나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반대였을 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계속 힘든 상황에서 수출주들도 만약에 뭔가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그 일본이 막 우리나라 포토 레지스트리부터 해서 불화수소 수출 금지한다는 것보다 그건 더 안 좋은 악재가 아닌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올가맨다 그러면 그때서도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요점은 지금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가 왔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뭐 인상을 해도 걔네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걔는 경제가 계속 빠르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점 뭐 3개월 만에 막 갱신을 하고 막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고 이래갖고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는 없지만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 저성장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이러다가 침체로 가갖고 큰일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지금 안 좋은 얘기만 지금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투자금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환율 방어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정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고갈될 일은 없지만 열심히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저렇다는 얘기는 뭔가 수상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는 연말 연초장에서는 좀 지키는 전략으로. 어제도 시장이 막 올라갔지만 결국은 한번 코스피 한번 볼까요? 올라갔나? 어제 종목들 막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시장 급등 나오나 올라가는 거 아닌가 기대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냥 지수를 보세요. 급등이 나왔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 어제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코스피도 산타랠리에서 2,500 한 방에 돌파를 하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근데 어제 테마주들은 느낌이 이랬어요. 어제 테마주들은 지수가 마치 2,500 돌파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수를 안 보고 종목만 봤으면 아마 어제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매수를 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타기도 들어간 사람 꽤 많을 거고. 잘못된 겁니다. 지수는 어제 반등은 나왔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장대 양봉이 없잖아요. 장대 양봉도 없고 돌파 양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전략 자체를 뭐 물려있는 종목들 반등 주며 현금화 전략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쫓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환율도 안정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짧은 단타로만 하셔야 되고 2,400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1월 달서부터 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을 펼치려 될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일단 1월 달 다음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예요. 뭐 한 달 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서 미국의 흐름을 보고 가는 게 어떤가. 미국 시장 볼 것도 없어요. 걔네들 어차피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고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는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이 걱정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꼴등 증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렇죠.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서 함부로 물타기라든지 강한 매수는 좀 자제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우선 이 간밤 달러 인덱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108.16으로 다시 좀 올랐고요.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이 지금 시각 4.58%까지 반등 줬습니다. 밤 사이에는 4.599% 거의 4.6%까지 좀 치솟은 모습까지 관측이 됐었는데요. 또 우리 시장에서의 좀 특이점을 보자면요. 어제 시장을 밀어올린 주체가 좀 금융투자 쪽에서 약 4천억 원 매물 담아내면서 이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현재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 소폭 매물 팔아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연말 시장을 끌어올려줬던 이 하방을 지지해줬었던 연기금 지금 이 시각 약 2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거든요. 물론은 현재 개장이 된 지 약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수급 유입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의 의료 AI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루닛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루닛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친구죠. 현재 지금 이 시각 2.57%, 약 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4,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갈수록 루닛이 상승폭을 또 높여가고 있네요. 오늘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뭐 그저께도 제가 전략을 드렸듯이 시장이 수상합니다. 수상하기 때문에 환율도 안 내려오고요. 환율은 저거 계속 올라가려고 좀 저러는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 한번 흔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장에서 항상 조심하는 게 좋은데 근데 루닛은 가격 이전에 드렸었죠. 떨어지면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렇게 반등 준다고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략은 뭐 계속 얘기했듯이 종목들 올라간다고. 어제 같은 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속기가 참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쭉 빠졌다가 지수 차트로 보면 이중바닥형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중바닥이 바닥인가? 환율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지를 제가 꼭 보라 그랬죠. 외국인들 어제 꼴랑 1,400억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뭐 1,388억인가? 1,400억 들어와서 전날 8천억 팔았습니다. 그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거는 다 산수로 다 나오죠. 1조 4천억을 들어왔으면 어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늘은 떨어졌어. 어제 외국인 1조 4천억 들어왔는데 오늘도 8천억 들어오네. 그럼 도합해서 이틀 만에 2조 들어왔네. 그럼 내일 3조 들어온다? 내일은 물론 휴일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질러 매수해야죠.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그냥 일주일 만에 한 4조 들어온다. 한 달 내내 지금 4조 5천억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나 환율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자꾸 팔고 도망가는 게 지금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종목을 그래서 루닛은 거래가 실린 어떻게 보면은 세력주 패턴인데 거래가 실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그래서 그 전략으로 드릴 거니까 혹시나 지금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은 참으시고 흔들리면 지금 코스닥 좀 시간 지나면 코스닥 종목 1,000개 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970개인가 909개군요. 900개 때 지금 왔는데 또 1,000개 정도 흔들리게 되면 오늘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정확한 매수가 알아볼 거고요. 가장 먼저 저희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은 아니죠. 저희 내일이 휴일이니까요. 제가 또 금요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 표적 종목들 지금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2월 16일 셀바스 AI 13,630원, 또 이어서 17일은 13,590원에 만나봤는데요. 양일 모두 2%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18일 셀바스 AI 13,630원 선에 저희 만나봤습니다. 이날은 아쉽게도 상승률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19일과 20일 루닛 6만 원과 5만 5천 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23일 알테오젠 13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보고 왔었는데요. 바로 어제는 알테오젠 만나봤었죠. 오늘 장에는 추가로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짜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루닛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 알토에젠 13만 원에 드렸었는데 그 가격 내려가면 40%인가 50%인가 빠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얘기한 것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저는 뜻하고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손실 나 있는 종목도 지금 빨리 손절해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단 종목하고 지수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테오젠은 굉장히 강했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었죠. 올해 내내 강하게 올라갔던 엔비디아급의 아주 강했던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부럽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3만 원대 있던 종목이 45만 원 갔으니까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이제 이게 미국 주식이었으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얼마에 살 수 있다, 얼마에 살 수 있다, 얼마에 살 수 있다 찍었던 자리에 지금 1차 자리 반등 나왔습니다. 미국은 강해서 그래요. 더 떨어졌으면 2차 매수 더 싸게 살 수 있는 엔비디아였는데 그게 더 아쉽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이란 말이에요.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조정을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미국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떨어져도 애플이 막 신고가 가거나 애플이 떨어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가거나 뭐 테슬라가 신고가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띄워놓는데 우리는 얘도 떨어지지만 옆에 있는 2차 전지도 떨어지고 어제 잘 올라갔었던 컨텐츠 관련주들도 떨어지고 어제 그저께 폭등 났었던 전력 설비도 폭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말다가 그럼 프로그램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어제 들어왔다가 오늘은 아침에 다 뱉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코스피는 어제 순매수 2,200억
2,280억 들어왔는데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24분 됐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2천억 나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사 들어온 게 2,200억인데 지금 1시간 반 만에 토해내고 있는 게 2천억이에요. 이게 지금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해요, 지금. 제가 느낌을 전했잖아요. 지금 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시장 흐름을 보면 시장을 들어올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리는 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확정적은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물리게 하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도 장이 여기서 올라갈 생각이면 지금 벌써 2,600 돌파하고 2,700 가고 2,800 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30만 원 싸네요. 지금 사야죠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어떻게든 꼬셔갖고 물리게 하려고 하는 저 세력들 뭔가 지금 뭔가 수상한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한테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또 혹시 충격적인 경제 지표를 발표하려고 한국만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을 봐서는 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수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추측이에요. 저도 뭔지를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지만 뭐가 지금 수상하니까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고 환율도 자꾸 올라가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종목들도 굳이 비싸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올라간 폭에서 쭉 빠져가지고 13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주어 담아야죠 그때는. 남들은 죽겠다 해서 주식 하여튼간 난리가 났다 해서 한국 망했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주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지금 이걸 확정적으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현금화하세요 이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사라는 얘기고 그런 시나리오가 되면 사라는 얘기고 현재는요 지수는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봐봐 이중바닥형 그리죠 코스피 이중바닥형을 그리면서 어제 딱 모양이 좋았단 말이에요. 어제 딱 보면 이건 매수의 양봉이에요. 원래는 예측 매수, 이중바닥형이면서 확인 매수면서도 예측 매수하는 완벽하게 5일선 돌리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왜 안 해드리냐면 아니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환율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말 이제 끝났고 연초장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고 트럼프는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관망하는 겁니다. 우리 야구공도 야구할 때 그 타자가 공 하나 두 개 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지 투수가 어떤 식으로 던지는지 보듯이 지금은 관망하고 조금 지나가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해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고요. 급등해서 돌파하면 그럼 그때 여러분 현금화했던 거 있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미국 시장이 산타랠리가 나오니까 종목들이 하루 빠졌다가 하루 급등 나오고 하루 빠졌다 하루 급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급등 나올 때 물려있는 종목들 현금화를 했다가 보는 거예요. 연초장 시작됐을 때 2,500 돌파하고 2,550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중만 늘렸다가 외국인들은 팔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괜히 여러분들만 남았다가 밑으로 떨어져 갖고 쿵쿵쿵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밑에서 싸게 떨어질 때 사지도 못하고 급등할 때는 이미 물려서 아무 소용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제 알테오젠 가격 전략을 그렇게 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대형 포장하고 루닛인데요. 자, 대형 포장 버전 보면 어제 한번 더 올라갔죠. 현금화라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전하다는 거. 어제 실시간으로 올라갈 때 얘기했죠. 이렇게 올라가면 현금화라고. 어제 딱 그 자리에서 팔라고 했을 때에서 팔았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많이 내려갔네요. 거의 한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9% 정도 빠진 것 같네요. 일단 1,000원대에서 13.5%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래도 1.8% 정도 수익이니까 한 9에서 10% 정도 어제 고점에서 떨어진 건데 지금도 팔아도 수익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지만 그나마 이걸 들어간 사람들은 운이 좋았지 않았나.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막 빠지고 떨어지고 했는데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수익 나고 지금도 팔아도 수익이니까. 자 다음은 루닛이고요. 루닛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마치 반등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개인들한테 왠지 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속임수 같아요. 속임수. 이렇게 들어가면
또 저점 깨지고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손절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애쓰면 드렸고 N자형 목표치를 주고 정확하게 내려가는 중이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하려면.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루닛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일단 55,000원은 그러니까 현재 미국 시장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55,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이것도 아직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 하기에는 이번 주 다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 여기 나스닥을 보면 이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하락하면 하락해도 돼요, 얘네들은. 아,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빠지면 뭐 어떻습니까? 17,000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근데 얘네들이 17,000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엄청 싸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이틀 전에 요만큼 떨어졌을 때 별거 없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주시장 종목도 많이 빠졌죠. 이틀 전에 많이 빠졌고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빠진 게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흔들고 싶은 생각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심리가 이제는 버틸려는 생각보다는 떨어지면 투매하는 심리가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쿵쿵 빠지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뭐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뭐 18,000원 내려가든 17,000원 내려가든 내려가면 때 올라가면 되지.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은 종목들이 아주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이 루닛도 여기서 공략하지 말고 미국 시장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55,000원에서 한번 단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뭐 8만 원, 9만 원 안 갈 것 같아요. 반등 줬다가 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55,000원 만약에 가격을 나중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드렸을 때에서 들어가면 단타로 이렇게만 먹어도 15%네요. 그렇죠? 7만 원 가면 25%인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내려오면 55,000원 내려오면 공략을 하고요.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돼요. 그리고 더 빠지면 땡큐죠. 그래서 더 빠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오늘도 루닛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루닛 만나봤고요. 55,000원에 현재 매수가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까지 저희 계속해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연말 랠리 저희가 이뤄낼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E&A 들어와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25,500원에 30%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0.23% 내려서게 되면서 1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짜주실까요? 자, 삼성 E&A 생긴 거는 삼성전자랑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지수도 그렇고 자,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차피 이게 삼성전자 이꼬르 코스피 지수니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 코스피 지수도 급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뭐로 보고 있냐면 삼중바닥을 찍고 수렴형을 만들어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해야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양은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을 꼬시게 만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좀 제가 계속하고 이거 수상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모입니다. 물고기들이 모여요.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덫을 설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면 그런 그 물고기들이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렇죠. 거기서 그대로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양인데 이게 올라가 줘야 돼요. 삼성전자도 급등하라고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 E&A도
시장도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 E&A도 올라가죠. 여기서 이 모양에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도 떨어질 것 같고 일단 하이닉스는 그 좋다고 하는 하이닉스는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깨진 건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치는 힘은 지금 많이 사라졌죠. 요즘 하이닉스도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삼성전자도 요즘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얘도 이런 모양에서 치고 올라가기가 지금은 참 애매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매수 가격 25,500원은 일단 내년 뭐 다음 주인데 이제 내년 이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추가 매수를 단가를 낮춰가지고 22,000원, 23,000원에서 빠져나오시면 되지만 내년이 됐지만 뭐 나라 상황들이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외국인들도 계속 자기네 나라로 달러로 바꿔 도망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미국 주식 사야지 하고 달러로 미국 주식 사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되면 뭐 코스피 종목들 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재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보유한 비중으로 2만 원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한번 손절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손절하기도 좀 너무 가격이 멀어요. 2만 원만 돼도 19%, 10% 한쪽만 내려왔어도 어쨌든 23,000원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정도, 손절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망하고 지켜보는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SOS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에 35%. 또 간밤 테슬라가 드디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었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0.23% 내리고 있는 SOS랩 12,8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인데요. 이게 참 장이 좋았으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가고 슈어 소프트도 가고 모바일 어플도 다 갈 텐데 일부만 갑니다. 이게 돈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쟤도 가고 얘도 가고 다 갈 텐데 그래도 얘는 지금 강하니까 조금 더 강세는 나올 것 같네요. 8,600원. 자, 그럼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 절반 이상 많이 안 깨지면 더 보유했다가 14,000원, 15,000원, 16,000원. 미국이 강하니까 트럼프의 입김도 아직 여전히 있으니까 자율주행차는 그래서 12,000원 안 깨지면 더 욕심내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또 엔비디아가 굉장히 껑충 3% 이상 강하게 뛰어 올라줬었죠. 이게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차트에서 관측이 됐는데요.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멘텀을 제가 기사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기사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Bank of America names NVIDIA and these semiconductor stocks topics for 2025. 자, 2025년의 최선호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주들을 꼽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우선은 이 2025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탑픽 최선호주로 꼽혔다는 소식인데요. 그것과 함께 이 꼽힌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이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요, 두 가지 블랙웰과 또 AI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배포, 또 이어서 AI에 대한 투자가 현재 AI 반도체 모멘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어서 하반기에는 이 자동차와 산업용 칩 제조업체들로 관심이 다소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아리아는요, 내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5% 추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7,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또 메모리 매출은 연간 20%나 증가할 것으로 앞서 봤습니다.
올해 성장률 8%를 앞지를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이 이 웨이퍼 팹 장비 관련 매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중국의 규제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아리아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에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 램리서치, 또 KLA, 코옵,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온 세미컨덕터 등을 같은 이 반도체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는 대만 해외 법인 설립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강하게 상승 모멘텀, 상승 탄력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대만의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바로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이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신년에는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다가오는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봐주실까요? 역시 미국 주식은 참 강하죠. 조정도 짧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제가 이거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떨어지기 전에도 한 이 정도 내려오면 1차 매수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1차 매수를 강하게 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여기까지도 얼마든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부터의 올라간 조정폭을 계산했을 때 여기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이 셀 거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했다면 여기서부터의 조정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대충 한 70달러? 지금 이게 지금 140달러 정도인데 70달러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코로나 할아버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5배짜리 넘는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지거나 뭐 이런 급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 시장도 단기간에 60% 70% 빠지면서 떨어질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 강하고 지금 그런 상황도 없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많은 나라들한테 빨대를 꼽아서 미국은 자기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본인들이 잘 사니까 불만 없겠죠. 그리고 일단은 미국 사람들 들고 있는 주식들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지금 따뜻한 연말, 따뜻한 산타, 랠리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전쟁하는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 증시가 더 빠졌다 그래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17일 날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 꼴등 증시가 맞고요. 전쟁하는 나라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맞고, 뭐 우스갯소리로 계속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팩트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고 요 정도면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1차 매수를 주고 도망가 버렸지만 꼭 기다리다 보면 2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주식이라는 게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관련주들, 그다음에 무슨 헬스케어 관련주들, 인공지능을 뭐 접목한 뭐 종목들, 뭐 넷플릭스도 있을 거고, 뭐 미국 주식이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줌 인터넷도 있습니다. 줌 카메라 어쩌고저쩌고 뭐 커뮤니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뭐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있고, 그거 말고도 제가 미국 주식도 관심 종목을 한 20개 정도 뽑아놨거든요. 인공지능 AI하고 이제 접목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나 두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어디다 제가 저장해 놨는지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차트를 다 외우고 있지를 않아서 셀즈포스, 스퀘어라는 회사도 있고, 리프트, 이건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주 쪽인데 여기다 검색하면 나올라나. 리프트, 여기 나오네요. 이것도 저기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도 찾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7,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뭐 테슬라, 요즘에 그걸 이제 M7을 이제 배트맨 그래가지고 브로드컴까지 붙여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8개 단어를 만들어갖고 배트맨 관련주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밀던데, 그러니까 배트맨 관련주들이 계속 갈 겁니다. 미국은 아주 순수하고 단순해요.
우리나라 주식 같았으면은 에코프로처럼 많이 올라간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속았지 하고 이제 고점에서도 막 떨어지고 네이버도 막 올린 다음에 속았지 하고 또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지만 미국 주식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쇠고랑 찹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이유 뭡니까? 코로나 아니면 뭐 인텔처럼 뭐 경영 부실부터 해갖고 뭐 안 좋은 얘기 터져갖고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가 망할 게 아니라면 뭐 회계 부정 이런 거라 해서 뭐 예전에 뭐 미국 시장 그래서 뭐 회사 없어질 일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떨어질 이유가 필요해요. 실적이 정당하게 박살날 이유들. 근데 실적이 정당하게 박살날 이유들이 많이 생긴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주주들은 어떻게 하냐? 대표를 바꿔버립니다. 주가 관리 못했다고 대표를 CEO를 바꿔버려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작전해서 떨어뜨린다 그런 경우는 잘 못 봅니다. 근데 그건 대형주 하는 거고요. 작전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주를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하기는 한데 이거 말고도 종목 그러니까 안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스퀘어, 뭐 팔란티어, 로블록스는 여러분들 게임주도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로블록스 이런 애들도 있고 찾다 보면 이것도 많이 갔죠. 우리나라 시장하고 틀려요. 미국은 아주 그냥 재밌는 산타랠리, 따뜻한 살. 로블록스도 올해 내내 7월달, 8월달에 들어갔었으면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여기 35달러니까 지금 이제 60달러 되니까 대략 한 80% 수익, 70%에서 80% 올라갔겠네요. 로블록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스퀘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스퀘어는 아니고 이게 아마 블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블록. 이게 이제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봐봐요. 바닥에서 이건 무슨 회사냐면 스퀘어라는 이게 블록입니다. 블록인데 스퀘어라 돼 있어요. 스퀘어인데 블록인데 핀테크 결제 관련주에서 이게 이제 금융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이제 그 피싱 탐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의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더 뭐 이렇게 하여튼 은행에서 쓰는 뭐 그런 관련주라 그래요. 이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상장됐으면 이거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땅굴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인데 뭐 지금 뭐 은행주도 아닌 것이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땅굴을 파고 내려갈 텐데 이거 미국 주식이라 그러니까 몇 프로 가요? 8월 달서부터 지금 올라간 폭이 84%.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에 엮이는 종목이고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은행하고 엮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팔란티어는 어떻게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팔란티어는 그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정부와 기업 간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관련주로 돼 있는데 팔란티어도 한번 볼까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그 미국 주식하신 분들은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서 제가 잘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아까도 얘기해서 뭐 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리프트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서도 수익이 낮겠지만 그런 거는 좀 가볍잖아요. 근데 무거운 거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이제 망하지 않는 미국에 있는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나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기술주로 담았다라는 건 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미국 주식 넘어간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을 텐데 더 갖고 가세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더 가져가야 됩니다. 혹시나 갖고 있거나 최근에 여기서 만약에 샀다.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또 내려오면 또 살 기회가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른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은 그냥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증시 수익률 격차가 약 2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는 소식 또 간밤에 전해졌었죠.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550선 저항대를 두고 매매 시장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피 2,400선 지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탈 시에 조심하셔야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의 부족 종목은 루닛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기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이틀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